안녕하세요 여러분, VMR을 운영하고 있는 DJ 기린입니다. 오늘 CNA 커뮤니티에 함께하고 있는 이제 준비님과 러브인플리님 반갑습니다. 이제 루비라는 앨범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CNA에 함께하고 있는 게스트 두 분을 초대를 했는데요. 이제 CNA 클럽을 소개를 하면은 클럽 for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티스트라는 악자로 이제 가능성 있고 앞으로 대중음악 씬을 주도할 아티스트와 프로듀서들이 좋은 교류를 나누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로 각자 콘텐츠를 발행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각자의 소개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러브인플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블로그에서 대중음악 글을 한 100개 정도 올리면서 아티스트 홍보와 아이돌 앨범 리뷰 글을 썼었고요. 그래서 2024년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서 올해의 블로그 탑 100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 스레드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CNA의 실질적인 운영을 실세. 실세. 그러면 준민님 모시겠습니다. 준민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뮤직 마케터이자 A&R로 활동하고 있는 준비라고 합니다. 저는 프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엔터사에서 잠깐 인턴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홍보대 행사 경험에서 쌓은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아티스트 브랜딩과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개월 차를 향해 가고 있고, 이때까지 한 누적 한 50팀 정도의 아티스트, 다양한 장르 아티스트 분들의 마케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레드를 통해서는 이제 아티스트 브랜딩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인사이트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통해서도 제니의 새 앨범에 대해서도 마케팅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소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 두 분을 모시고 루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앨범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루비 앨범은 2025년 3월 7일에 발매되었고요. 발매 직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죠. 또 무려 총 스포티파이 스트리밍은 6억 9천만을 기록했었고, 그리고 선공개 싱글 만트라만 해도 2억 9천만 스트리밍을 넘었어요. 이거 진짜 놀라운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K-pop 아티스트들 위상이 점점 대단해지는 것 같기도 그래서 그런 수치를 이제 볼 수가 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좀 마케팅 관점으로도 되게 좀 궁금했어가지고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데, 루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수치가 놀라운 뿐 아니라 어떤 그 제니의 아티스트로서의 성장 서사를 봤을 때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 YG를 떠나서 자신의 레이블 오드 아틀리에를 통해서 선보인 이제 첫 정규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데뷔 전에는 YG의 비밀병기 연습생 피처링도 했었고, 이제 블랙핑크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준 그런 저 핵심 멤버, 그리고 이제 또 빛이 나는 솔로 활동을 또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솔로 활동을 넘어서 이제 자신이 뭔가 완전히 독립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준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블링크여가지고 첫 단콘에 가가지고 솔로를 거기서 처음 공개한 거예요. 그 콘서트에서 발매 하루 전날에. 블랙핑크의 그것도 첫 솔로였잖아요, 제니가. 맞아요. 기념비적인 현상이 네, 너무 그때 짜릿했죠. 그런 약간 그 유튜브도 성과가 엄청 났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유튜브 사건 진짜 엄청났던 게, 그 만트라 뮤직비디오는 1억 6천만 뷰를 넘었었고, 엑스트라 L이랑 러브 행오버 모두 4천만 뷰 이상을 기록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수록 곡이 이 정도라는 것은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엑스트라 L은 틱톡에서도 5만 개 이상의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혼자만 만든 게 아니라 그 피처링진도 엄청 활용하고,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트랙리스트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키스 앤 메이크업이라는 곡으로 합을 맞췄던 두아리파는 물론, 이제 요즘 정말 하이프를 많이 받고 있는 도이치, 그리고 도미닉 파이크, 찰리시 감비노, 그리고 칼리 우치스까지 진짜 이렇게 글로벌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했다는 게 이제 제니가 글로벌한 팝을 하는 아티스트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앨범이 진짜 이모저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던 게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자기 회사를 차린 아티스트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드 아틀리에를 좀 설립을 하면서 그 독립 레이블을 세운다는 거. 약간 이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뭐 예전에 또 뭐 시스타 효린님도 혼자 독립 레이블을 차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이돌 멤버들이 좀 이렇게 개인 회사를 차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블랙핑크 멤버들은 그만큼 되게
그룹이었지만서도 각자가 좀 되게 색깔도 너무 다르고 이제 개성이 또 뚜렷하게 있다 보니까 또 음악적으로도 하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팬으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YG가 이렇게 앨범을 자주 발매해주는 회사는 또 아니고 굉장히 그죠. 음악적인 또 완성도를 또 높이 보시기 때문에 되게 컨펌 과정도 되게 오래 걸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각자가 또 하고 싶은 그 음악적인 작업물을 어쨌든 좀 더 자유롭게 내고 싶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각자가 독립했고 뭐 로제는 물론 이제 더 블랙 레이블로 이적을 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멤버들이 각자 세운 그게 레이블이 달라요. 각자 행보가 다른 게 너무 신기했는데 제니님은 이제 오드 아틀리 그리고 지수님이 블리소 이거 설립하셨고 로제님은 더 블랙 레이블에 합류를 하셨고 리사님은 이제 라우드 그룹 활동을 하다가 솔로 활동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그룹으로 할 때도 YG 있을 때도 각자가 다 하나씩 솔로 앨범을 사실 발매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그죠. 근데 이제 뭔가 그거의 어떤 이막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좀 YG라는 그 회사의 바운더리 내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걸 했던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그냥 정말 완전히 어쨌든 1인 기획사라는 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아티스트가. 그래서 뭔가 진짜 정말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약간 블랙핑크에 대해서도 좀 블로그를 써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블랙핑크 활동이랑 약간 지금의 행보가 진짜 좀 많이 차이가 느껴지는 점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블랙핑크 활동 때는 역시 단체 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YG에서 조금 기획했던 방향대로 움직였어야 되는 게 컸던 것 같고, 예를 들어 제니 같은 경우가 특히 음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약간 자진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면서 음악을 담는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게 엄청 느꼈던 게, 한 셰익스피어의 As You Like It,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뜻이래요.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했는데, 그럼 난 마음대로 뭘 하지? 이런 생각이 출발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연습생 생활과 이런 걸 많이 했다 보니까, 진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뭘 좋아할까? 라는 궁금증으로 이렇게 앨범이 탄생이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되게 트랙도 많잖아요. 네. 뭘 좋아하는지를 뽑은 것 같아요. 처음에 FKG 콜라보로 시작된 서정적인 멜로디가 시작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라이트 제니 그 앨범 되게 강렬하게 나왔다가 흐물흐물한 앨범들이 나왔다가 드럼앤베이스 계열도 나오고 그리고 댄스 계열도 나오고 그리고 남성 래퍼랑 콜라보한 것도 나오고 맨 마지막 트랙은 통기타가 주된 앨범에 이제 말 그대로 제니가 좋아하는 거 하나씩 수집하는 느낌. 앨범 스타일이 너무 다 달랐다. 맞아. 그 트랙 스타일이 너무 다 달랐다. 다른데 하나로 뭉쳐놓으면은 제니라는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다 보여주는 그죠. 느낌? 네. 네, 저도 되게 공감하고 저는 지금 굳이 생각해보니까 모든 수록곡을 다 예로 들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트 제니랑 이제 젠이라는 그 노래는 저는 뭔가 그 되게 제니라는 그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표현을 뭔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tart the War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 최근에 라이브 클립이 나왔는데 그게 되게 생각보다 이제 어떤 전쟁, 그러니까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난 되게 싸워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Start the War라던가 뭐 Handlebars랑 그다음에 뭐 Love Hangover 이런 노래들은 되게 어떤 제니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울실이나 뭐 Starlight 같은 노래는 좀 제니가 뭔가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되게 애정을 가지는 대상들을 뭔가 표현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트윈이라는 노래가 되게 인상이 깊는데 10년 전 멀어졌던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라서 그런 주변의 어떤 자기 사람 그리고 삶에 대해서 담은 것 같아서 자기를 둘러싼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담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결론이 내린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뭔가 극단적인 걸 사랑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FKG 같은 첫 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니님이 그냥 음악을 좀 다시 해볼까? 라고 좀 용기를 얻었던 그런 트랙들이 되게 많았대요. 트윈도 약간 그런 그리워하는 친구를 떠올리기 위해서 진짜 통기타 그림을 떠올리게 하죠. 젠 같은 경우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셨는데 약간 신라시대부터 찾아봤대요. 네. 찾아봐서 이제 선덕여왕이라서 여성의 리더였고 이런 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동양적인 철학을 굉장히 이 제니라는 앨범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또 저는 만트라랑 약간 젠이랑 또 이어지는 게 약간 불교적 색채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트라도 약간 그
불교 용어래요. 네. 선을 의미하는 거였나? 그리고 그 젠도 이제 불교로 약간 그 선? 막 이런 뜻이라서 불교적인 색채도 좀 들어가잖아. 다양한 협업이 진짜 돋보이는데 약간 어떤 협업이 좀 가장 인상 깊었는지. 너무 대단한 아티스트들이지만 전 두아리파와의 콜라보가 너무 아직도 기억에 남고 솔직히 감격스러운 게 블랙핑크가 처음으로 해외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한 곡이 이제 두아리파의 키스 앤 메이크업이란 수록곡이었어요. 근데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막 영어 가사를 조금 파트 있겠지 했는데 막 벌스 두 번째 벌스 전체가 다 블랙핑크 멤버들이 한국어 가사로 다 채웠다는 게 K-팝이 위상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를 되게 느꼈고, 근데 이제 이번 앨범을 통해서 그때 합을 맞췄던 아티스트랑 또다시 뭔가 재회를 한 느낌이고. 콜라보했던 사람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도이치. 아, 도이치라는 그 가수 자체가 되게 센 랩을 하는 가수고 임팩트가 좀 강한 가수잖아요. 붙었을 때 제니가 돋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뮤비에서 멋진 콜라보의 모습을 보여줘서 좀 기억에 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되게 막 센 이미지 두 개가 겹쳐가지고. 이제 저는 봤을 때 사실 아까 언급한 그 키스 앤 메이크업 같은 경우가 딱 저는 K-팝 아티스트가 좀 해외 아티스트랑 협업하는 그 좀 초창기 단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솔직히 저는 K-팝이 조금 아쉬운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K-팝 아티스트들이 좀 더 먼저 러브콜을 보내고, 이제 해외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동남아나 아시아 위주의 팬덤이 많은 K-팝 아티스트랑 하면서 이쪽의 시장을 뭔가 공략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되게 K-팝의 위상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글로벌한 수요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장르들을 또 혼합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음악적인 시도를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해외에서도 먼저 러브콜을 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사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K-팝이 점점 더 빌보드에 진입하는 것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더 접근성이 있어졌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피처링이나 콜라보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너무 잘 설명을 준비님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냥 싱글과 앨범, 그 루비 앨범이 좀 어떤 음악에서 좀 따와줬을까 이런 상상도 좀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제니는 어떤 음악을 많이 들었길래 이런 앨범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전체적으로 사운드로 봤을 때는 좀 이제 크게는 앞으로나 이제 그 남미 쪽에서 많이 딴 것 같고, 그 도이치랑 한 엑스트라 엘이나 그리고 이제 라이프 제니도 약간 그 요즘에 되게 네네네. 브라질에서 흥하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갖고 왔고, 또 한 축으로는 되게 R&B를 많이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들버스나 뭐 러브 행오버도 완전 진짜 그냥 R&B, 팝 R&B 같은 느낌이라서. 이전에 제니는 좀 되게 랩 쪽으로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 되게 보컬적으로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듣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랩 비중이 거의 없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네, 거의 라이프 제니나 뭐 엑스트라 엘 빼고는 다 보컬이 줄긴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주 다닌 나라가 영국이랑 프랑스랑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1년이 끝난다고. 그런 사이클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쪽 나라에서 좀 많이 좀 차용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R&B, 영국은 약간 아프로비치가 발전해서 뭐 드럼앤베이스나 브레이크 비트 계열 음악들, 그리고 프랑스는 원래는 뭐 약간 샹송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한 나라의 영향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해봤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나 홍보 방식이 그래서 되게 이모저모가 되게 많은데 성공기도 되게 많이 했었죠. 뮤비도 되게 많죠. 돈 많이 썼겠다, 볼륨이 엄청나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앨범이 홍보되는 방식을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어떤 느낀 점들이 있으신지. 일단은 저는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선공개를 4-5개씩 하고 정규 앨범을 낸 아티스트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공개를 해도 호우 냈는데 이렇게 그리고 긴 텀을 두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냈다라는 게 되게 신선한 접근이었다. 그 와중에서도 계속 유튜브에 출연을 했었어요, 간간히. 그러면서 내가 이 곡을 어떻게 썼고, 이 곡의 배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근근히 흘렸다는 게 굉장히 좀 새로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뭐 싱글들을 뭐 내고 이렇게 뭐 나중에 이렇게 막 정규로 묶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약간 앨범을 위한 빌드업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이런 다중 선공개 전략이 이제 저는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또 곡들에 대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곡들에 대한 이슈가 모이다 보니까 그런 곡들이 하나의 앨범에 또 모였네
하면서 또 그 앨범에도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앨범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막 그 곡들까지 묶어서 이렇게 막 전곡 재생을 뭔가 부르게 만드는 그런 또 전략이 있지 않았을까. 적절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보통 화제가 되는 기간이 봤을 때 2주 정도 되는 거거든요. 식기 전에 이렇게 또 한 번 더 한국에 내고 식기 전에 한 번 더 내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좀 사이클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네. 역시 제니는 되게 보법이 다른 거. 많이 난다. 그죠.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그 가사 해석하는 거를 되게 많이 대중들한테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뭔가 공개를 하고 직접 해석하는 거. 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신선해서 사실 스레드에도 그 영상 올라왔을 때 그 영상에 대해서 되게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전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블랙핑크가 또 국내 활동보다 이제 점점 해외 활동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또 영어 가사를 많이 내다 보니까 저 상대적으로 좀 한국 팬들이 좀 소외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좀 한국 팬들을 좀 더 이렇게 챙겨주고 약간 나는 뭐 이렇게 되게 글로벌한 스타가 됐지만 너네들과 멀어지지 않았어를 되게 전략적으로 보여준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스레드의 이 콘텐츠를 소개할 때 되게 영어 공부하고 싶은 케이팝 덕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 영상으로 저는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니의 어떤 되게 트렌디한 영어 스타일도 배울 수도 있고 이 노래 가사가 이런 뜻이구나를 되게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가사 해석 영상이 좀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이런 콘텐츠를 재작년에 헤이즈가 가을쯤에 앨범을 냈었거든요. 송중기랑 나온 어떤 뮤비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유튜브에 그 자기 앨범에 대한 가사 해석을 하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거 가사 하나하나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풀어주는 게. 근데 이런 가사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 아이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은 약간 그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이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냥 뭐 댄스 챌린지도 댄스 챌린지였고 뭐 가사 해석 영상 같은 것들도 바이럴 되기도 했고 그냥 일단 그 채널에 올라온 공식 콘텐츠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 뭐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되게 수록곡들마다 좀 그 곡의 무드를 잘 살려서 클립을 계속 공개한 게 인상적이었고 되게 효과적이었다 생각을 했고 왜냐면 그 각 곡들마다 너무 퀄리티가 더 좋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슈가 된 것 중에 팝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팝업. 네. 생각해보니까 직접 갔다 오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마지막 날에 갔다 왔는데 마지막 날마저도 엄청 열기가 뜨거웠어요. 약간 오프라인 마케팅의 새로운 하나 형태가 된 것 같아요. 팝업이. 아이돌들이 요즘 팝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수동만 해도 거기 보면 진짜 아이돌 팝업이 진짜 많아요. 막 한 번에 막 NCT 127도 하고 뭐 스트레이키즈도 하고 뭐 더보이즈도 하고 막 진짜 네 그렇게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형 아이돌들은 그냥 필수적으로 한다? 네.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니 루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루비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은 좀 어떤 곡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루비에서 가장 좀 제일 좋게 들은 곡 하나만 꼽아줄 수 있나요? 라이크 제니랑을 타이틀을 제외하고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러브 행오버랑 서울시리 되게 좋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팝업에서 직접 들었을 때, 그러니까 서울시리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원 사이트로 들었을 때보다. 그래서 더 약간 반하게 됐고, 그리고 또 콘서트 영상도 봤는데 되게 그 남성 댄서분과 굉장히 약간 몽환적이면서 되게 핫하게 뭔가 퍼포먼스를 되게 잘했더라고요. 러블리님. 저는 제니요. 사운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 웅장한 느낌과 그 진짜 그 해외 팝 프로듀서들이 얼마나 공들여 해서 만들었는지 헤드폰에서 다 느껴지더라고요. 이 음악에 맞게 뮤비를 잘 만들었구나. 화면 전환 같은 부분이나 이런 걸 다 신경 쓰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까지 진짜 완벽하게 만들었다. 저는 딱 마지막 트랙 트윈이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니가 실제 인터뷰 때 약간 여유가 많이 생기면은 그냥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 듣기 좋은 음악? 케이팝 아티스트가 사실 아이콘으로서 많이 소비가 되다가 어느 순간 진짜 아티스트의 영역을 더 넘어서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버스킹 같은 거, 뭐 우리나라 프로그램 비긴 어게인 같은 거 그런 좀 그림이 많이 떠오르면서 스타 사운드 기반의 케이팝 아티스트가 더욱더 성장을 해서
진짜 하나의 아티스트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좀 들을 수 있었던 곡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트윈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곡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니 루비 앨범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이제 제니의 솔로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그 블랙핑크로 또 완전히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어떠셨어요? 준비님과 로블플리님 그냥 소감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긴장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좀 스무스한 진행을 유튜브에서도 너무 잘 진행해 주신 것 같고 또 이 제니라는 아티스트를 좀 심도 깊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게 혼자서만 생각했던 거를 세 분하고 같이 얘기하니까 더 재밌고 세 분 각자의 어떤 되게 다른 관점에서 다른 취향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이런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 너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세 명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컨텐츠 꼭 해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소원없이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했던 그 정도라면 영광입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또 모일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